네, 지난 영상에는 우리가 스프링과 매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 external excitation이 가해져요. 그래서 external excitation이 가해진 상태에서 FT를 아니면 X를 response X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진동을 시작할 때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소urce 얘기를 했습니다.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크게 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가진이 될 때 external excitation이 가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베이스가 흔들릴 경우, 마치 지진처럼 베이스가 진동하면 그 베이스 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든 스트럭처든 머신이든 진동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테이팅 엘리먼트가 있는 그런 로테이팅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진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바이브레이션 소스의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한 거고, 자, 이번 페이지는 두 번째 진동의 소스인 베이스 모션에 의한 그 진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가 위아래로 진동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진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베이스 모션에 의한 진동이 가진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이 울퉁불퉁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랜덤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동에 대한 그 베이스 모션에 의한 진동을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가 울퉁불퉁한 경우는 이와 같이 마치 물결처럼 시누소이달,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처럼 이렇게 러프한 이런 굴곡을 가진 그런 그라운드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차량이 이제 어떤 특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죠. 자,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움직이지 않아요. 차량은 움직이지 않은데 요 밑금친 요 베이스를 위아래로 이런 사인 파형, 코사인 파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스에 진동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울퉁불퉁한 그라운드를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와 그런 상황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vibration source, 이 harmonic motion of the bass, 베이스가 harmonic motion을 한다. 그런 경우에 제안해서 harmonic motion에 의한 베이스가 harmonic motion으로 움직일 때 그 위에 있는 스트럭처가 어떻게 진동이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 매스는 위아래로 x라는 변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차량은 다양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아래로 업 앤 다운 운동만을 가정하고 일자이도 진동으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모사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y라는 변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리스판스라는 것은 x를 구하는 것이죠. 이 y는 주어졌습니다. given 하모닉 모션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x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external excitation의 경우에는 그 force가 mass에 직접 가해졌죠. directly 가해진 경우지만 이 베이스에 의한 이 변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mass에 이제 진동이 가해지는 경우는 directly 가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베이스는 변이로 움직이고 이 변이가 스프링의 변이를 줘서 스프링 포스가 매스에 가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또한 이 베이스의 속도의 변이가 또 있을 텐데 그 속도와 댐핑 코에피션트 C가 곱해져서 댐핑 포스가 또 매스에 가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퀘이션 모션을 구해보면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려야겠죠.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자, 매스는 x만큼 위로 올라갔다 가정하고 베이스는 y만큼 위로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x가 y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매스에 가해진 힘을 이 프리바디 다이그램에다 표현해 봅시다. 자, 스프링 포스는 크기는 스프링의 디플렉션은 x-y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프링 댐핑 포스도 이런 각각의 포스가 두 종류의 포스가 매스에 가해지겠죠. 자, 그럼 각각의 힘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작동이 되겠죠. 파지티브 디렉션은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뉴턴스 세컨드 롤을 적용하면 자, 먼저 스프링 포스 힘, 그 다음에 댐핑 포스. 이 각각의 힘의 방향은 다운워드 방향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x 더블 닷. 자, 플러스는 x에 대한 것은 다 왼쪽으로 넘기면, 그리고 y에 대한 항은 오른쪽 항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운동 방정식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왼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똑같은 x에 대한 m에 대한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과 동일합니다. 근데 오른쪽 항에 force에 해당하는 항이 지금 y에 라는 변수에 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정리한 거죠. 그렇죠? 적어도 왼쪽은 똑같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댐핑 포스, 하나는 스프링 포스.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방금 나타난 그 화면을 보면 y가 주어졌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 y는 다시 여기서 쓰겠습니다. amplitude capital Y 이것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sin 오메가 t 이것도 given, amplitude도 given, 다 given. 이건 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small y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힘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운동 방정식에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이 좀 지저분한데 좀 지우면, 자, y를 대입하면 오른쪽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c y 닷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한 번 미분하고 플러스 k y 대신에 대입한 요 값. 그렇죠? 보니까 하나는 코사인에 대한, 다른 하나는 사인에 대한 상관없이 두 개 다 하모닉 포싱 펑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퀴벌런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힘을 각각 두 종류의 힘, 하나, 두 종류, Directed Force로 표현할 수 있죠. 원래는 Originally Base Motion에 의한 매스의 힘이 가해진 경우지만 이 경우를 이 운동 방정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X, 리스판스 X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한 종류일 때는 이미 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힘이 두 종류인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는가? 한 종류씩 각각 구한 다음에 슈퍼포지션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니어 바이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이렇게 두 종류인데 힘이 요것만 있다고 가정하고 솔루션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없고 요것만 있다고 가정하고 또 솔루션 X를 구하고 그 각각을 슈퍼포즈 해주면 컴플리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두 가지로 해서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써있나요? 좀 지워볼까요? 이 각각의 솔루션은 steady state 솔루션이죠. force에 의한 steady state 솔루션. 우리가 요 용어 앞에서 얘기했죠. steady state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transient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steady state 솔루션을 구하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particular 솔루션을 각각 두 개의 particular 솔루션을 각각 구한 다음에 슈퍼포지션 해주면 최종적인 파이널 솔루션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한 종류의 힘을 먼저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다 운동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이든 코사인, 여기서는 먼저 코사인의 경우를 한번 먼저 코사인 형태의 포스가 가해지는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m으로 나눠집니다. 매스로.
매스로 전체 운동 방정식을 나눠주면 여기도 이제 m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k 나누기 m은 어떻게 됩니까? k 나누기 m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c 나누기 m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댐핑 레이쇼를 도입해서 이 댐핑 레이쇼 곱하기 오메가 n. 그 다음에 요 앰플리튜드와 매스를 나눈 것을 그냥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small f, os. 여기서 s라는 것은 여기가 사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s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이니셜 컨디션은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심은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이것은 마치 익스터널 엑사이테이션 경우와 exactly same이죠. 베이스 모션에 의한 걸로 시작했지만 익스터널 엑사이테이션에 의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그래서 P가 써 있고 여기 S는 이 force가 S이기 때문에 S를 붙였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제너럴한 폼으로 자, 요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자, 앞에서 우리가 mx 더블 닷 플러스 kx 그 다음에 f0 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죠?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사인으로만 가정하지 않고 코사인 플러스 사인으로 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댐핑이 있어요. 아까하고 차이는 아까는 댐핑이 없었어요. 댐핑이 없을 때는 이것만 가정할 수 있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댐핑이 있을 때는 가장 most general 폼으로 코사인 플러스 사인으로 다 놓고 솔루션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왜? 왜? 자, 얘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앵글로. 왜 사인으로 했냐? 이 폴스가 사인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페이즈 앵글이 의미하는 건 뭐냐? 타임 딜레이입니다. 타임 딜레이. 이런 폴스가 가해질 때 이 x가 얼마만한 타임 딜레이를 갖고 반응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솔루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로 가정해 놓고 푸는 것은 손으로 풀기 쉽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그렇지만 피지컬 미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바꿔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AS와 BS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여기 약간 빈 칸을 채우면 2 이에타 오메가 n 오메가 FOS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요 밑에도 비었지만 요 분모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AS와 BS를 다 구해서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이제
솔루션을 다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